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시는 40대 초반의 고등학교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료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도 너무 잘 자고 걸을 때 신경이 쓰이지 않니 너무 편하고 일상이 새롭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걷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가을에는 친구들과 설악산 종주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목, 어깨, 날개 주제, 허리, 양무릎, 왼발목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근막 통증으로 목, 어깨, 날개 축지, 허리 쪽에 불편을 갖고 계셨고요. 부주상골이란 문제가 생기시면서 양무릎과 왼발목에 불편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양발목에 다 부주상골 판정을 받으셨는데 왼발목에만 불편이 생기셨어요. 이런 거는 보행 패턴이라든가 생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세히 관찰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도에 사시는 40대 초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작년 9월에 류마티스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고 3개월 후에도 류마티스 검사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목, 어깨, 양 날개 축지, 허리, 양무릎, 왼발목에 설명이 힘든 불편함이 있습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집 이런 이상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저녁에 갔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작년 11월에는 엑스레이 검사 일자목 진단을 받았고 작년 12월에는 부주상골 판정을 양발에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오른무릎 외출 구분에 찢어짓한 불편함이 있어 초음파를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3월에 대학병원에서 최종적으로 근막 통증을 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검사도 여러 번 해보고 치료도 받았지만 통증이 남아있어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아래쪽으로는 부주상골이란 문제가 있었고 목과 어깨, 양 날개줄, 허리 쪽으로는 근막 통증 문제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꼭 아래쪽도 꼭 부주상골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무릎이라든가 무릎 같은 데 아팠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한 것처럼 아래쪽도 어느 정도는 근막 통증 문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막 통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인데 내적인 원인은 강박적 혹은 집착하는 성격 혹은 자기 관리한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또는 과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생기신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외적인 원인으로는요. 잘못된 자세 아시죠? 대표적인 뭘까요? 스마트폰 자세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자세를 하게 되면 떨어진 머리를 잡기 위해서 경추나 승모근과 같이 주변 근육의 바다의 압력이 1cm 기울일 때면 2-3kg씩 증가해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스마트폰 자세를 하게 되면 22-3kg가 되는 거죠. 그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막 경추나 승모근이 씨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보죠. 그 다음에 과음, 과로, 불면 등이 있는데요. 솔직히 외적인 문제로 해서 생긴다기보다는 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빵 터지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거기에다 외적인 문제, 자세라든가 과음, 과로, 불면 등이 더해지면서 더욱 심해지는 게 보통 근막 통증입니다. 물론 원인 불명이란 특발성으로 생기는 분도 있어요. 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외상인 분들도 내적인 원인이 있는 분이 외상이 더해지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런 것 외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도 없이 진짜 건강하기만 해서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 등의 외상이 더해지면서 생기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주상골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발과의 마찰. 신발이 꽉 끼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발의 과성. 많이 걷거나 이러면 부주상골에 무리가 생길 수 있겠고 외상으로 그럴 수 있죠. 강력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부주상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회화만 되면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나 성인에서는 소아에서는 특히 신발 눌림. 꽉 끼는 신발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성인의 발목 염좌에 생긴다고 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 발목 염좌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신발 눌림이라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없으셨어요. 단지 환자분께서는 좀 시간만 나면 걷는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발에 과사용해서 원인이 오지 않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장기 시간에 걸쳐서 컴퓨터 업무를 많이 하면서 목과 어깨 쪽에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시작됐다. 그리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컴퓨터 같은 것도 있지만 환자분께서는 독서 같은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내려보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보게 되면 떨어진 머리를 잡기 위해서 경추나 주변 승모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능형근 쪽, 날개 쪽지나 날개뼈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특히 내가 자주 내려보지 않나, 장시간 내려보지 않나 곰곰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주상골의 문제로는 이제 시간이 나면 걷는다고 하셨어요. 걷는 걸 또 좋아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문제가 오지 않나 생각하고요. 무릎이라든가 하체 쪽은 부주상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막통 좀 겹쳐 있는 그런 패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전달한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극. 부주상골 쪽을 자꾸 막 주무르고 마사지하고 있었어요. 아픈 곳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은 그쪽의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한 자극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분은 부주상골뿐만 아니라 목 어깨 하면 자꾸 이런 거 두드리고 마사지하고 이런 게 있으셨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손이 가신다면 아픈 곳엔 아이스팩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한 보행한다고 그랬죠. 환자분께서는 시간만 나면 걷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걷는 것 자체는 참 좋지만 그게 무리하다면 사람마다 타고난 선천과 후천이 있잖아요. 적당한 보행을 하셔야지 무리한 보행은 어딘가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정한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아픈 곳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말고 목, 어깨, 등, 허리, 무릎, 발목 근육을 풀어주면서 기혈순환시켜 근막 통증 증후군의 재발을 막아주고 원기를 끌어올려 근막을 활성화시키면서 목, 어깨, 등, 허리, 무릎, 발목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후 방송에서 나는 어깨 통증 없이 산다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증상별 주의사항이에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지림, 발전하면 화끈거림, 서늘함 등 이상한 불편함이 오는데 꼭 아픈 건 아니거든요. 참을만 해요. 신경 쓰이는 불편함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치료 안 하게 되고 두 번째, 계속 아픈 게 아니 이런 불편함이 처음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래도 어느 순간 하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완화되거나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환자 왔을 때 얼마 되셨어요 하면 뭐 두세 달 참 되게 좋은 겁니다. 보통 2, 3년 돼서 하는 거 되게 많고요. 대부분은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35세 여자분이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을 만한 불편이다 보니까 또 좋았다 나빴다 하다 보니까 근육통인가? 내가 요즘 일을 많이 했나? 잠을 못 잤지, 스트레스를 받았지, 과로를 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빵 터져서 왔을 땐 경과가 되게 많이 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주상골입니다. 부주상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자나 외상이나 과세형 등에서 많이 올 수 있는데 이 부주상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발이 아픈 상태에서 많이 걷거나 서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픈 곳 자꾸 주무르거나 마사지 하지 마세요. 통증과 저림, 이런 부위 기본적으로 뭘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아이스팩. 10분에서 20분에서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면 좋은데, 일단 가볍게 한번 봐보세요. 2, 3일이든 일주일이든. 그래서 잘 가라앉으면 괜찮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2, 3일, 3, 4일, 일주일 했는데도 별로 모르겠어. 좋아진 것도 모르겠어. 그럴 땐 빨리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목과 어깨, 날개 주시 부분이 좋아지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허리, 양무릎, 왼발목 순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원장님 말대로 치료가 착착 진행되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불편함도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셨고 주의사항도 잘 따라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 찌림, 화끈거림, 서늘함들을 말 못할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